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주차 6장을 강의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6주차에는요, 사회복지, 조직 구조와 환경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살펴보자면요,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과 사회복지 기관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절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조직도라는 것은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한 상호작용 간에서 경쟁하면서 발전과 소멸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둘러싼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생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직 환경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이론에서는요, 환경 영향을 최소화시켜서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폐쇄 체계로 조직을 보았으나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요, 체계의 관점이 자리를 잡으면서요, 환경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개방 체계로 간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조직 환경은요, 조직 이론에서 핵심적 문제로 다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이 아니지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들은 모두 환경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가에 따라서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함축된 단어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조직은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활동하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성하고 경쟁하고 소멸 또는 발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요소로서는 조직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운영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모두 조직의 환경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회복지 조직 환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 환경과, 그래서 일반적 환경은 거시적 사회 환경 또는 과업 환경은 일반적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이라는 것은요, 특정 사회인의 인구 사회학적 변동이라든가 정치적, 법적 조건, 문화적, 경제적 조건, 기술 수준 등과 같은요, 거시적 환경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환경은 대부분 과업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일반 환경은 바로 이러한 과업 환경 요소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복지 기관들은요, 이러한 환경 요소들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기관은요, 불확실한 서비스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자원과 지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환경적 요소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서 일반 환경에서 우리는 그림 6-1을 보게 되면 경제적 조건, 사회 인구학적 조건, 문화적 조건, 정치적 조건, 법적 조건, 그래서 기술적 조건으로 일반 환경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 조건을 살펴보자면요, 경제적 조건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경제 상태이고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자원 공급에 절대량과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경기 침체 기간에는요, 사회복지 조직들이 사회적 부조화나 개인적 부조화와 관련이 있는 문제와 그와 관련되는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경기 호황이라든가 불황은 공공부조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실업 사태는
보육 서비스나 직업 알선 서비스 등의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회 인구학적 조건을 따져보자면은요, 연령, 성별 분포, 가족 구성, 인종, 거주 지역, 사회적 계급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조건은요, 사회 문제와 우리가 욕구 발생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요, 모자 세대와 소년, 소녀 가장 세대라든가 노인 단독 세대라든가 농어촌 거주자 등은 소득 수준이 낮고 대도시에는요, 청년 실업자와 노숙자 비율이 높다는 것과 같이 장기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변동과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화적 조건을 살펴보자면요, 특정 시기에 우수한 사회문화적 신조와 사회복지 조직의 형태와 방향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과 목적은요, 인간 문제 원인과 욕구라든가 욕구 해소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치관, 욕구에서 수단에 대한 지배적 이념들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문화적 조건은요,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히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개인의 자조를 절대시하는 문화 속에는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 프로그램이라든가 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급부 제공 프로그램 등은 비난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정치적, 사회적, 법적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정치적, 법적 사항은요, 사회복지 조직에 다음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나 좀 살펴볼까요? 네, 아주 태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용자원이 공적으로 관할되고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자원에 대한 접근이 통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많은 법적 규제는요, 사회복지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많은 조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 분배를 통제하고 또한 서비스 기술이라든가 계획, 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치적 법적 조건에 예를 들어 보자면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자활 조성이나 부양 의무자 등의 급여 자격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정 종사자 규정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평가 규정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자격 규정 등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기술적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조건이라는 것은요, 사회복지 조직이 적용하는 서비스 기술은 인간 문제와 인간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전반적인 기술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회의 기술적 진보나 변화가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요,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정보관리라든가 체계의 중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신경안정제의 개발은요,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유발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수정의 기술의 발달은요, 자폐 아동에 대한 보호 수용 대신에 치료와 회복을 가능케 하는 개입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 환경은 거시적 사회적 환경에서 인구 사회학적 변동이라든가 정치적 법적 조건, 문화적 조건,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조건, 그다음에 기술적 조건,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수준 등이 어떻다? 일반적 환경의 거시적 사회 환경으로 조직 환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과업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업 환경이라는 것은요, 일반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과업 환경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자원의 제공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자원의 제공자에는요, 조직이 재정자원을 얻는 우리가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체, 공동모금, 개인 후원, 클라이언트 등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요, 지역사회복지관의 재정자원 제공자에는요, 중앙 및 지방정부, 후원자, 유료 이용자, 법인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합법성과 권위의 제공자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조직이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권위의 일부를 다른 조직에 이양하거나 그 조직의 위신이라든가 지위를 보면서요, 사회적 지지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정부, 전문직 협회, 의회, 운영법인,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합법성과 권위를 제공하는 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요, 조직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들을요, 조직에 의뢰하는 집단과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으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개인과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가족, 의뢰기관, 정부기관 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회복지 조직은요, 클라이언트 자신에서부터 다른 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공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조직이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해주는 기타 사회복지 조직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치료센터는 병원의 활동과 연계되고 우리가 요양원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등은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의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사회복지 조직은요,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와 우리가 공식적, 비공식적인 모임을 단체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직이 산출한 것을 소비하고 인수하는 자. 자,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면요. 사회복지 조직이 만들어낸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용하는 자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는요, 어떻다? 클라이언트 등의 자체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조직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이 불가능한 조직이라면 자체 존재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에 클라이언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조직들을 보게 되면요, 조직의 자원과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들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클라이언트를 조직에 의뢰하는 집단과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으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개인과 가족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업 환경은 경영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의 그림 6-1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은 일반적 환경에는 경제적 조건은 경제 상태라든가 자원 공급의 절대량과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경기 호황과 불황이라는 것은 공공부조 비용의 영향과 실업 등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인구학적 조건은요, 연령, 성별, 가족 구성에 인종, 사회적 계급 등의 모부자 세대의 한부모 가족에서 또는 소년, 소녀 가장, 노인 단독 가구 등의 사회 인구학적 조건으로 본다라는 거죠. 문화적 조건은요,
사회의 가치와 규범은 조직의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법적 조건은 자원에 대한 접근 통제, 클라이언트의 통제, 그래서 자원 분배의 통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급여 수급자의 자격은 각종 자격 규정 등은 뭐다? 정치적 법적 조건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적 조건은요, 기술적 진보라든가 변화가 조직의 서비스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개발은 사회복지 정보 관리망, 우리가 행복 이음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업 환경은 재정 자원의 제공자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기업, 후원, 이용료 등을 재정 자원의 제공자로 보고요. 합법성과 권위의 제공자는 정부, 전문직 협회, 의회, 운영 법인 등이고요. 클라이언트 제공자는요. 개인, 가족, 의뢰기관, 정부기관을 보는 거고요.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는요. 기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보고요. 조직이 산출하는 것을 소비 인수하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가족, 지역사회를 보고요. 경쟁 조직들은요. 시민단체, 개인, 협동조합 등을 가업 환경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장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서 두 번째 환경에 대한 조직의 수동적 대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면 기관은 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 행동을 이제는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복지기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규정이 변하면 그에 맞게 업무 내용과 직원 배치도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려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특성에 따라서 적절히 행동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고 또한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의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보강하여 기획력을 높이거나 계층 수를 줄이고 학습 조직을 형성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을 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기술 수준도 높지 않고 비효율적인 조직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간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요,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이며 결국 제도에 맞게 기관이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지역사회 복지기관은요, 내부적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와 가치 같은 외적 환경으로부터 기대되는 규범에 민감하게 적응해야 생존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를 추구하고 제도화된 사회규칙에 적응하면서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축된 단어로 한번 살펴볼까요?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조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 환경에 대한 특성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구조를 갖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의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생존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문적 기술 수준도 높지 않고 비효율적인 조직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관은요, 바로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관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를 추구하고 제도화된 사회규칙에 적응하면서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세 번째,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전략적 대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함께하는 기관일지라도요, 경영 전략에 대한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는 유리하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은 권력적으로
우위에 서는 권력 수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에 따라 유리하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어떻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전략은 권력적 우위에 서는 전략이다. 그래서 권력 관계는요, 조직의 환경에 의존하는 정도와 환경이 조직의 산출물에 의존하는 정도에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환경의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이 기관의 산출물에 최대로 의존하게 만드는 전략을 추진, 우월한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가치 있는 정보와 자원을 많이 가질수록 정당성을 인정받을수록 어떻게 외부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해당 기관은 환경에 대하여 수동적이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6-1에 조직 환경에 의한 상호 강화 조건과 권력의 기초 요소를 살펴보자면요, 의존의 강화 조건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강제력이고, 또한 서비스 사용에서의 외부의 재량권을 행사하고 외부로부터의 다량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목표를 외부에서 인가받아야 하는 경우 대안 마련 시 외부의 부정확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기초 요소는요,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는 물리력, 복종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 그 다음에 양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 양자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라든가 사회적 정당성, 매력의 원천으로서의 중거 요인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특성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는 보다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그러한 매력을 느끼는 심리적 동일체감을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뭐다? 곧 상대방의 의사를 수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다 또? 네, 요인들을 준 거죠. 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뭐다? 권력의 원천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